네, 저는 24번 서원입니다. 저희 탐구 주제로 뼈에 콜라, 우유, 사이다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를 했습니다. 준비물은 사이다, 우유, 콜라, 뼈 3개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컵에 우유, 사이다, 콜라를 넣고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확인해 볼까요? 제일 많이 썩은 것은 콜라였습니다. 그 이유는 탄수화물 콜라가 탄성이 제일 높아서 제일 많이 썩은 거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지금부터 3화 20 전기인 과학 자율연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주제는 불이 알루미늄, 철 중 가장 열 전도가 잘 되는 막대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우선은 열 전도의 정의는 물체에서 열이 전달될 때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 동기는 꼬치에 대해 학원에서 배우다 철이 나무보다 열 전도가 빠르다는 걸 알았는데 금속 중에서 빠른 것은 무엇일지 궁금해져서 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물은 길이가 2개가 같은 알루미늄, 유리, 철 막대, 그리고 성냥, 알코올 램프, 초, 모래 상자입니다. 실험 방법은 첫 번째, 세 종류의 막대에 일정한 간격으로 투명을 떨어뜨립니다. 두 번째, 세 종류의 막대를 선바리에 끝이 보이도록 올려놓습니다. 세 번째, 알코올 램프를 막대 끝에 놓고 불을 붙입니다. 마지막으로 촌농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실험 결과는 첫 번째로 불이 막대에서 촌농이 녹았고 그 다음으로 알루미늄 막대, 마지막으로 철이 제일 늦었습니다. 자료 해석은 열은 고온부터 저온으로 전도되고 두 번째, 금속의 종류가 다르면 열 전도 속도도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이 알루미늄, 철 순서로 촌농이 녹았다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같은 금속이라도 금속을 이루는 물질에 따라 열 전도가 되는 빠르기가 다른 걸 알았습니다. 더 알고 싶은 점은 구리보다 열 전도가 빠른 금속을 찾는 실험을 하고 싶었고 열 전도가 빠른 구리를 우리 생활에 어디서 쓰는지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소감은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 굉장히 신기하고 뿌듯했습니다. 내가 과학자가 된 것 같았고 더 많은 발견을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당연 4반 홍열림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과학 탐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제는 식물은 어떻게 수분을 흡수할까입니다. 탐구 동기는 집에서 작은 나무를 키웠는데 물과 거름을 꼼꼼히 주었는데 나무가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준비물은 고구마 2개, 샬럿 또는 접시 2개입니다. 물, 소금, 칼, 스푼, 저울이고 실험 계획은 1. 샬레 하나에는 물을 넣고 또 다른 샬레 하나에는 물, 소금 2스푼을 넣어 녹인 스푼물을 넣습니다. 2번 칼로 고구마를 반으로 자른 뒤 그 무게를 잽니다. 3번 다른 면이 하늘을 향하게 하여 실험 1번 과정에 두 샬레에 각각 놓습니다. 4. 2시간 이상이 지난 뒤 고구마를 관찰합니다. 이 사진은 직접 실험한 사진입니다. 실험 결과는 물에 넣은 고구마를 잘라보니 안이 촉촉했습니다. 처음 질량은 30g이고 나중 질량은 31g입니다. 소금물에 넣은 고구마를 잘라보니 물기가 없이 말라 있었습니다. 처음 질량은 30g, 나중 질량은 29g입니다. 소감은 식물 안에 있던 소금이 소금물에 흡수되어 버려서
식물에 있던 물이 빠져나가 식물은 말라 죽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삼초 현상이라고 하는데 삼초 현상은 농도가 균일해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어렵지만 삼초 현상에 대해 더 공부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4학년 4반 박은서입니다. 주제는 해갖고 물들이기입니다. 1번은 상부 동기를 목적이고, 두 번째는 상부 내용, 세 번째는 상부 방법, 네 번째는 상부 결과 및 실기입니다. 상부 동기 목적은 상부 동기 각각의 다양한 색으로 물질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상부 목적은 대각법의 색을 기존의 색보다 화려하게 만들어 보기 위해 자라나는 환경의 변화를 주어 만드는 문제입니다. 상부 내용은 백과의 성장 환경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발전은 식용색을 이용하여 물의 색을 변화시키는 꽃의 색을 변화하는 문제입니다. 상부 방법은 준비물은 백화, 색용색소, 핑크색이랑 파란색이고 물컵 2개입니다. 두 번째는 식용색소로 물의 색을 바꾼다입니다. 이틀 후 색깔이 활짝 폈고 꽃잎끝이 분이 파란색으로 색이 변했습니다. 파란색의 색깔은 아직 피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빨간색 색깔의 백합은 아직 피지 않았고 3일 후 꽃이 피었습니다. 꽃잎 끝이 핑크색으로 변했습니다. 꽃의 색이 점점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각각 꽃을 다양하게 물들여 더 화려한 색깔을 가진 꽃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꽃잎의 색깔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을 변화해 주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식용 보존제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주제로 자율과학 탐구 주제를 했습니다. 일단 탐구 주제는 보존제를 넣지 않은 빵과 넣은 빵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입니다. 탐구 기간은 2018년 10월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총 4주 동안 했습니다. 탐구 동기는 음식물이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된 보존제는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빵 속에 들어있는 보존제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탐구 방법은 보존제를 넣어서 맞는 빵과 넣지 않은 빵을 시온에서 4주 동안 비교 관찰하는 것입니다. 준비물은 밀가루, 소금, 이스트, 설탕, 온수, 보존제, 달걀 3개, 밀크업 3개, 반죽할 그릇 3개, 티스푼입니다. 식용 보존제, 소부산 칼륨은 백색의 결정성, 분말로 냄새는 안 나고 젓갈류, 햄, 치즈, 된장, 고추장 등등에 쓰입니다. 발색제의 일종인 아질산염과 함께 사용하면 향균 효과는 상승하지만 DNA를 손상시키는 물질이 생성되어 바람이 원인이 되거나 중추신경 마비, 출혈성 위염, 염색체 이상 등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험 계획은 같은 양의 밀가루, 소금, 이스트, 설탕을 반죽통에 넣고 1번의 재료에 달걀과 오줌을 넣고 반죽합니다. 3번 잘 섞은 반죽을 3등분하고 3등분한 반죽을 3개의 그릇에 넣고 1번 반죽에는 보존제를 넣지 않고 2번 반죽에는 보존제 2g, 3번 반죽엔 보존제 10g을 넣고 섞습니다. 5번 서로 다른 3개의 반죽을 오븐에 넣어 빵을 만듭니다. 6. 자, 익은 빵을 반으로 잘라 관찰을 시작합니다. 10월 16일 첫째 날, 10월 17일 둘째 날은 이틀 동안 3개의 빵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10월 22일 일주일 뒤 보존제를 넣지 않은 빵에는 작은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고 보존제 2g과 10g은 아직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10월 25일 열흘 후에도 보존제 2g과 보존제 10g은 변하지 않고 보존제를 넣지 않은 빵에는 검정 곰팡이가 더욱 진하게 폈습니다. 10월 30일 2주일 후에도 2g, 10g의 빵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보존제를 넣지 않은 빵에는 여러 개의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고 곰팡이의 색은 검정과 흰색이 있었습니다. 11월 6일 3주일 후에도 2g, 10g의 빵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보존제를 넣지 않은 빵에는 많은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고 빵에서 시큼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3일 4주일 후에도 2g의 빵에서는 곰팡이가 없고 시큼한 냄새만 나기 시작했고 10g의 빵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보존제를 넣지 않은 빵에는 너무 많은 곰팡이와 냄새로 인해 관찰할 수 없어 버렸습니다. 탐구 후 알게 된 점은 보존제를 넣지 않은 빵에는 이틀 후부터 부대가 돋보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6일 동안 큰 변화가 없었던 점은 우리가 시중에서 구입하는 밀가루 자체에 보존제가 들어있던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먹는 식재료에 보존제를 넣지 않는 친환경 식품이 많지 않다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지금부터 저의 과학 탐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옷에 붙은 껌 뭘로 떼어낼까라는 주제로 과학 탐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탐구 동기는 책에 있는 이 사진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껌을 떼려면 어떤 약품이 있는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탐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탐구 준비물은 먼저 치약과 알코올, 그리고 구강청결제, 세정제, 그리고 살충제, 저울껌, 가위, 그리고 면으로 된 천입니다. 그리고 실험 계획은 일곱 면으로 된 천에 각각 1g 껌을 5분씩 씹어 천에 붙입니다. 2번 껌을 붙인 천에 껌을 떼어내기 위해 약품을 뿌립니다. 3번 약품을 묻힌 후에 껌이 떼어지는 정도를 비교하면 됩니다. 탐구 과정 및 결과는 대조고는 이것은 여기 있는 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샘플로 만든 것이고 구강청결제는 여기가 약품을 뿌리는 과정, 여기 묻힌 과정, 그리고 3번은 떼어낸 흔적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 구강청결제, 치약, 그리고 알코올과 세정제, 살충제 중에서 가장 잘 띄어진 것은 대조군과 비교하면 살충제가 가장 잘 띄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탐구 결과는 대조군과 비교하면 살충제를 뿌린 껌이 흔적 없이 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코올과 세정제가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강청결제가 잘 띄어졌다고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치약을 사용하면 껌이 더 엉겨붙고 그거 떼어내기도 힘드니까 치약은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결론은 살충제에 관한 걸 알아봤더니 살충제의 62%가 석유로 이루어져 있어 살충제를 뿌린 껌이 잘 떼어졌습니다. 껌을 만드는 데 쓰이는 합성고무가 석유 추출물이기 때문에 무게는 잘 녹지 않지만 석유나 알코올 같은 물질에 잘 녹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액화석유가스가 그 살충제의 62%가 석유로 되어 있는 성분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4학년 4반 21번 최효준입니다. 저의 주제는 어떤 음료에서 얼음이 제일 늦게 녹을까입니다. 탐구하게 된 동기는 얼음을 먹고 싶은데 얼음이 너무 빨리 녹아버려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실험을 해봅니다.
탐구 목적은 목마르고 더울 때 어떤 음료에 얼음을 넣어 먹어야 더 오래 먹을 수 있는지입니다. 저의 예측은 탄산이 많은 콜라가 제일 느리게 녹을 것 같습니다. 준비할 것들은 여러 개의 음료와 온도계 그리고 계량컵, 얼음, 똑같은 컵 4개와 표시계입니다. 같아야 하는 조건은 음료의 온도, 음료의 양, 그리고 얼음의 크기, 컵의 종류와 크기, 얼음의 양입니다. 음료수의 종류는 물, 우유, 탄산음료, 오렌지 주스입니다. 똑같은 4개의 컵을 준비하고 온도가 같은 콜라, 과일 주스, 우유, 물을 각각 100ml씩 담습니다. 각 컵의 크기와 같은 얼음을 한 개씩 넣고 얼음을 넣는 동시에 각각 시간을 재기 시작합니다. 각 음료수의 얼음이 녹을 때까지 시간이 재고 기록을 합니다. 1차 실험 결과는 물 15분 40초, 우유 23분 10초, 콜라 43분 47초, 오렌지 주스 47분 25초입니다. 1차 실험 결과입니다. 2차 실험 결과는 1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실험을 시작합니다. 2차 실험 결과입니다. 1차, 2차 실험을 한 결과 물, 우유, 콜라, 과일 주스 순으로 얼음이 빨리 녹았습니다. 저의 예측으로는 콜라가 가장 늦게 녹을 거라 생각했는데 가장 늦게 녹은 음료는 과일 주스였습니다. 결과를 통해 알게 된 점은 물에 얼린 얼음에서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물에서 가장 빨리 녹았습니다. 우유, 콜라 주스는 다른 물질이 섞여 있어서 늦게 녹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음료수를 얼리면 그것의 얼음은 그 음료수에서 가장 빨리 녹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탐구를 통해서 새로운 궁금한 점이 생겼고 과일 주스, 우유 얼음 등으로 계속 탐구를 해볼 계획입니다. 사랑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저는 모은섭입니다. 과학 탐구 발표 보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궁금증은 왜 농도별로 다른 밀가루를 사용할까였습니다. 탐구 동기는 요즘 제가 밀가루를 사용하여 요리를 해보는데 어떤 밀가루를 사용해야 할지 몰라서 탐구를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실험 주제는 밀가루, 건약분, 튀김가루, 부침가루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입니다. 준비물은 밀가루, 강력분, 부침가루, 튀김가루 각 100g, 포도씨유 15ml, 그릇 3개, 설탕 3큰술, 소금 1작은 큰술, 휘핑기 1대, 에어프라이어 1대, 저울, 나무젓가락 2개, 물 종이컵 3컵이 있습니다. 실험 기호는 조리 전과 조리 후를 비교해 가루 상태의 원재료의 혼합 비교와 반죽 상태를 비교했습니다. 조리 전에는 원재료의 혼합 비교를 먼저 비교해 보았는데 부침가루, 튀김가루, 밀가루 순서로 부침가루에 제일 원재료가 많이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색깔도 비교해 보았는데 반죽 상태는 부침가루, 튀김가루, 밀가루로 부침가루가 제일 진했습니다. 거품량도 비교해 보았는데 부침가루, 튀김가루, 밀가루 순서였습니다. 걸쭉한 정도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검은 걸 클릭해. 오른쪽 모니터. 그렇지. 안 나와요? NG 촬영 중단. 근데 여기 동영상이 없는 것 같은데. 동영상이 있으면 동영상 아닌데 이거? 망했다. 동영상이 아니라 사진을 넣은 거야. 동영상은 여기 밑에 화살표 생기고 동영상은 안 넣는 거야.
일단 바닥 치고 말로 설명해 주세요. 걸쭉한 정도는 밀가루, 튀김가루, 지침가루 순서대로 밀가루가 제일 나무젓가락으로 들어갔을 때 늦게 떨어졌습니다. 조리 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리는 160도에서 15분, 뒤집어서 5분을 가열하였습니다. 탄력성은 손가락으로 눌러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튀김가루는 이렇게 자국이 났고, 부침가루는 이렇게 자국이 났고, 밀가루는 이렇게 자국이 났습니다. 그래서 튀김가루가 제일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부드러운 정도는 먹어서 보았는데 밀가루가 제일 부드러웠고 부침가루, 튀김가루 순서로 식감이 됐습니다. 제 결론은 밀가루는 고소하고 쫄깃한 빵을 만들 때 쓰는 거고 부침가루는 부침개 등의 요리를 할 때 쓰는 거고 튀김가루는 바삭한 튀김 요리를 할 때 쓰는 것 같습니다. 제 결론은 요리를 할 때 사용하는 재료의 특성에 맞게 골라서 요리를 하면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감은 계량을 정확히 해야 해서 힘들었지만 재미있는 실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저의 과학 탐구 주제는 무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성장 속도를 비교해보자입니다. 먼저 주제는 무를 반으로 잘랐을 때 아랫부분과 윗부분 중 어떤 게 더 잘 자랄까입니다. 기간은 2018년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 총 4주가 걸렸습니다. 탐구 동기는 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궁금했고 윗부분과 윗부분의 성장 속도가 궁금하였습니다. 탐구 방법은 반으로 자른 무를 윗부분, 아랫부분 따로 물에 담가 며칠 동안 지켜봅니다. 이 사진은 첫째 날에 준비한 것입니다. 일주일 후에는 아랫부분에 뿌리가 났고 윗부분에는 줄기가 났습니다. 이제 2주일 후에는 아랫부분은 너무 썩어버려서 버렸고 윗부분에는 줄기가 많이 자랐습니다. 이제 윗부분의 줄기가 더 커져 3주일 후에는 윗부분의 줄기가 더 커져 옆으로 늘어졌습니다. 4주일 후에는 윗부분의 이파리와 줄기가 점점 시들고 있습니다. 탐구 과정은 처음부터 일주일 동안은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작지만 잘 자라주었습니다. 10일 이후부터는 아랫부분이 잘 자라지 않고 썩어서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6주부터 많이 자라다가 4주부터는 점점 이파리와 줄기도 시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느낀 점은 물만 있으면 무의 윗부분과 아랫부분 모두 자랄 거라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아랫부분이 썩어서 버리게 되었고 점점 윗부분도 시들기 시작하였습니다. 햇빛이 없는 곳에서 계속 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식물에는 햇빛과 광합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김진서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과학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실험 주제는 식빵에 곰팡이를 길러보자입니다. 실험 동기는 곰팡이는 어떤 환경에서 잘 생기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실험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준비물은 식빵 6조각, 식물 보호 박스 3개, 물이 든 분무기가 필요합니다. 실험 계획은 첫째, 6조각의 빵 중 3조각은 물을 뿌리고 나머지 3조각은 물을 뿌리지 않고 준비합니다. 두 번째, 창가, 냉장고, 화장실에 각각 놓아둡니다. 셋째,
일정한 기간 이후 식빵 곰팡이를 관찰합니다. 실험 과정은 6조각의 빵을 준비하고 각각 번호를 붙인 후 1번, 2번, 3번의 빵에만 분무기로 물을 뿌립니다. 실험 과정은 1번, 2번, 3번은 물을 뿌린 식빵이고 4번, 5번, 6번은 물을 뿌리지 않은 식빵입니다. 1번, 4번, 2번, 6번, 3번, 6번 이렇게 짝을 지어서 넣어 두었습니다. 물을 뿌린 식빵과 물을 뿌리지 않은 식빵을 각각 한 개씩 보관 박스에 넣어 창가, 냉장고, 화장실 이렇게 관찰 장소를 붙입니다. 실험 결과 일주일 후 창가, 냉장고, 화장실 중 모두 변화가 없었습니다. 실험 결과 20일 후 창가는 일주일 전보다는 곰팡이가 좀 더 피었습니다. 냉장고는 곰팡이가 핀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일주일 후보다 물을 뿌린 식빵이 조금 더 곰팡이가 생긴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 30일 후 창가는 20일 후보다 더 많은 곰팡이를 피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냉장고도 물을 뿌린 식빵이 20일 후보다는 조금 더 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장실도 20일 후보다는 조금 더 피었습니다. 실험 결과 실험 장소를 다르게 하고 빵의 조건을 다르게 하여 식빵들을 관찰할 결과 축축하고 햇빛이 잘 드는 조건에서 곰팡이가 가장 잘 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생각보다 곰팡이가 잘 확인되지 않아서 곰팡이 만나기를 많이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건조하고 계절 탓인지 곰팡이가 늦게 발견되었지만 서서히 곰팡이가 피어나기 시작하면서 흥미롭게 관찰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베란다에 두었던 식빵에서는 검고 푸른 곰팡이가 많이 생겨서 뚜껑을 열어보기까지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탐구 발표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지금부터 과학자의 탐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알약이 어떤 액체에서 더 잘 녹을까라는 주제로 실험을 하였습니다. 탐구 동기는 알약을 먹을 때 왜 꼭 약을 무리하면 먹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들은 알약이 입에 쓸 수도 있으니까 다른 액체랑 먹으면 어떻게 될지 알고 싶어서 이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물은 캡슐 알약, 오렌지 주스, 물, 사이다, 우유, 타이머, 컵, 포크입니다. 실험 계획은 1컵에 간 액체를 넣는다. 이 캡슐 알약을 넣고 타이머로 1시간 30분을 잰다. 3. 포크로 모두 30번을 섞은 뒤 알약을 꺼낸다. 4. 기록한다입니다. 실험 결과는 사이다, 오렌지 주스, 우유, 물 순서로 빨리 녹았고 알게 된 점은 사이다가 이산화탄소가 있는 산성이라서 가장 빨리 녹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주스는 산성이고 우유는 약한 알칼리성이며 물은 중성입니다. 약을 물과 먹어야 하는 이유는 약은 다른 성분과 만나면 잘 섞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이상해질 수가 있어 보통 맹물과 먹는다고 합니다. 소감은 실험을 할 때 오래 걸려서 힘들긴 했지만 재미있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실험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3.
이일천입니다. 저희 탐구 주제는 교복에 펫 자국이 묻었을 때 무엇으로 빨면 가장 좋을까였습니다. 탐구 동기는 교복이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많아 어떤 세탁 방법이 좋을지 찾기 위해 이 실험을 했습니다. 준비물은 흰철 10cm, 가로 세로 10cm 내장과 유성펜과 볼펜 있으면 되고 또 빨랫가루, 비누, 락스, 신호가 있으면 됩니다. 실험 계획은 흰천에 볼펜과 유성펜으로 각각 한 수씩 긋고 5분 정도 놔둔 뒤 고무장갑을 끼고 새집을 비벼 빨기 테스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결과를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험 사진 1은 흰천에 네임펜, 볼펜 자국을 표시하고 2회 실험을 위해 같은 조건 2개씩 한 것입니다. 가루비누 세탁 직후의 사진과 락스 세탁 직후가 있고 빨래비누 세탁 직후와 신호 세탁 직후가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는 네임펜이나 볼펜이 묻었다면 신호, 락스, 가루비누, 빨래비누 순으로 빨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복에 뭐가 묻었다면 그 신호를 먼저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실험 소감은 실험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신호나 락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하기 어려워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았고 신호는 베란다 창을 열고 해서 다른 세제와 조건을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실험의 문제는 4가지 동일한 조건을 맞추기 어려워서 참고만 하였습니다. 또 다음에는 동일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주제로 실험하겠습니다. 교훈은 사소한 것도 확인하고 여러 번 실험하면 더 정확하고 확실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학탐구 보고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는 사과 갈변 현상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먼저 탐구 동기는 껍질을 깐 과일을 색깔이 변하지 않게 오래 보관하는 방법을 알고 싶기 때문에 이 주제로 하였습니다. 탐구 기간은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했고 탐구 장소는 우리 집 식탁에서 했습니다. 탐구 방법은 어떻게 해야 갈변 현상을 방지하고 가장 오래 보관할 수 있는지 3가지 방법으로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실온에 그대로 두어본 사과. 두 번째, 밀폐된 용기에 보관한 사과. 세 번째, 소금물, 설탕물 등 갈변 방지제에 넣었다 뺀 사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한 가지 더 주제로 보자면 사과를 설탕, 소금, 식초, 레몬즙, 우유, 콜라에 넣었다 보관할 경우 어떤 것이 가장 갈변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지 또 해보았습니다. 시간별 현상으로는 아로건을 했을 때 그리고 3시간 경과 후 9시간 경과 후 그리고 24시간 경과 후로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결과는 공기 중에 그대로 둔 사과보다 밀폐된 용기에 보관한 사과가 훨씬 더 색깔이 덜 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제였던 1등은 누구인가? 라는 거에서 1등은 설탕, 2등은 소금, 3등은 우유, 4등은 식초, 5등은 레몬즙, 6등은 콜라로 되었습니다. 알게 된 점은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 것은 산화작용이라는 것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과를 어떤 물에 담갔다 빼야 가장 갈변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깎은 사과와 같은 음식은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 산소와 만나지 않게 해주어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알고 싶은 점은 100% 과일 주스, 100% 채소 주스, 레몬에이드 등 또 다른 많은 주스와 액체로 한 번 더 실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초등학교 대박.
저는 서상현입니다. 제가 오늘 과학탐구 보고서를 실험한 주제는 어느 액체가 더 빨리 얼까입니다. 실험 준비물은 액체 준비물은 주스, 맥주, 우유, 소금물, 생수, 그리고 도구는 같은 양, 같은 크기의 컵입니다. 이 실험을 하게 되는 동기는 저희 아빠가 맥주를 드실 때 알코올은 잘 안 온다고 하셨는데 그걸 궁금해서 이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탐구 내용은 서로 다른 액체 5가지를 준비하여 같은 양, 같은 크기의 컵에 담고 냉동실에 같은 온도의 어느 시간의 차이를 관찰하는 겁니다. 탐구 방법은 5가지의 액체의 양을 같게 한다, 냉동실의 온도를 같게 한다, 1시간마다 꺼내 얼었는지 안 얼었는지 확인한다입니다. 밑에 있는 사진과 같이 냉동실 온도를 영하 20도로 하고 실험 준비를 마쳤습니다. 1시간 후에는 우유와 주스는 살짝 살얼음이 생겼고 알코올, 생수, 소금물은 아직 변화가 없습니다. 2시간 후에는 알코올, 우유, 주스, 생수는 얼음덩어리 슬러시가 되었고 소금물은 계속 액체 상태에 있습니다. 3시간 후에는 알코올, 생수는 잘 얼었고 우유와 주스는 살얼음이 생겨 있습니다. 아직은 소금물은 아직 얼지도 않았습니다. 5시간 후에는 생수, 알코올, 주스, 우유는 잘 얼었지만 소금물은 얼지 않았습니다. 생수, 알코올, 주스, 우유 중 생수가 가장 잘 얼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는 어느 속도가 가장 빠른 액체는 생수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금물이 얼지 않은 까닭은 그 바닷물과 같아서 얼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느낀 점은 이번 과학 탐구를 하면서 신기한 점은 생각 외로 알코올이 생수 다음으로 빨리 온 것이고 액체마다 얼면서 부피가 늘어난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부피 변화도 알아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부터 저의 과학탐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주제는 일단 10원짜리 동전 빚내기입니다. 탐구 동기는 저금통에 쓰이지 않는 동전이 많은데 오래되어서 동전이 더러워졌습니다. 깨끗한 동전을 만들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험 준비물은 더러운 10원짜리 동전, 접시, 소금, 식초, 과일 주스, 유리컵, 찻숟가락, 시계입니다. 일단 동전을 컵 속에 넣습니다. 과일 주스를 동전이 잠길도록 붓고 동전을 과일 주스 안에서 10분, 15분 동안 담가둡니다. 4. 동전을 건져낸 다음 접시 위에 놓고 소금을 완전히 덮을 만큼 동전 위에 수북히 뿌립니다. 찻숟가락으로 반수저 정도의 식초를 소금 위에 골고루 젓습니다. 동전 표면에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합니다. 식초 플러스 소금을 넣은 동전이 가장 깨끗하게 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는 과일 주스 속의 신맛 성분이 동전의 녹을 없애는 작용을 합니다. 과일 주스 속에는 산이 들어있는데 녹슨 동전을 넣으면 산이 산화구리로부터 산소를 떼어내므로 녹이 제거됩니다. 식초에 소금을 넣으면 산의 세기가 강한 물질이 만들어지므로 동전의 녹을 더 빨리 제거하게 됩니다. 실험 후 느낀 점은 직접 이런 실험을 해보니 힘들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과일 주스 속의 신맛 성분이 동전의 녹을 제거한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4학년 4반 11반 박수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자유탐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첫 번째 연구 동기, 두 번째 연구 목적,
세 번째 실험 방법, 네 번째 실험 결과, 다섯 번째는 소감입니다. 저의 연구 동기는 여름옷과 겨울옷을 정리하는 중에 물을 엎질렀는데 엄마도 흡수하는 시간이 달라서 그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연구 목적은 어떤 천에 물을 늦게 흡수하는지 빨리 흡수하는지 실험해 보았습니다. 실험 방법은 여러 종류의 재질을 가진 옷에다가 일정량의 세네방울 물을 떨어뜨리고 흡수하는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실험 준비물은 나일론 91%, 폴리우레탄 9%인 티셔츠, 폴리에스터 100%인 바지, 면 100%인 티셔츠, 모 100%인 코트, 모 50% 아크릴 50%인 우리 학교 가디건, 폴리에스테르, 폴리아미드인 안경 닦기에 물을 3병씩 떨어뜨리고 흡수하는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폴리에스터 100% 바지 영상입니다. 마우스를 그 영상 아래쪽으로 그런 겁니다. 폴리에스터 100% 바지는 흡수하는데 약 5초가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일론 91%, 폴리에탄 9%인 티셔츠입니다. 흡수하는데 약 15초가 걸렸습니다. 그 다음은 폴리에스테르 폴리아미드인 안경 닦기는 흡수하는데 약 3초가 걸렸습니다. 그 다음 면 100% 티셔츠는 흡수하는데 약 1초가 걸렸습니다. 모 100% 코트는 전혀 흡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50% 아크릴 50% 가디건은 흡수하는데 약 10초가 걸렸습니다. 실험 결과 나일론 91% 폴리우레탄 100%인 티셔츠는 약 15초, 폴리에스터 100%인 바지는 약 5초, 면 100%인 티셔츠는 약 1초, 모 100%인 코트는 흡수가 안 됐고요. 참고로 4시간 이후부터 물방울이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하여 9시간이 지나니 물방울이 완전히 사라진 걸로 보아 흡수하기보다 증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 50% 아크릴 50% 가디건은 약 10초가 걸렸고 폴리에스테르 폴리아미드 안경닦기는 약 3초가 걸렸습니다. 소감은 실험을 준비하며 천의 재질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았고 재질에 따라 물이 흡수하는 것의 차이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털로 만든 코트는 물 흡수하지 않아 물방울이 그대로 있는 것이 신기했고 속옷이나 땀을 잘 흡수하는 면으로 된 제품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